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저는 이혜은입니다. 월요일장 우리 시장 경기 민감주가 아주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 시장 분위기 좋았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도 S&P 500 기준으로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금리가 고금리 구조가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S&P는 계속적으로 잘 나가고 있고 최근에 AI 계속 인기리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도 강했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가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로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다소 완화됐다는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한동안 좀 주춤하면서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어제 하루 쉬어갔고 그 전일장 월요일 시장에서는 양시장 모두 상승을 보이면서 마무리를 했었죠. 과연 우리 시장 월요일 시장과 간밤 미증시의 영향을 이어받아서 오늘 힘있게 나아가 줄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증시 8, 증시 9와 함께 하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 주시면요. 지금 TV로 송출되고 있는 방송 화면 그대로 유튜브에서도 똑같이 생방송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서울경제TV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증시 8도 그리고 우리 증시도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계속해서 미장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에임리치의 김 PB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미국 금리가 계속적으로 높은 수준이 이어질 거다. 이런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S&P 500 잘 끝났습니다. 네, 그 시장의 고평가 우려감 속에서도 주가 지수는 계속 버텨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0.24%, 나스닥 0.36%, 다우지수 0.03%로 강보합세 마감 중이고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이렇게 전고점에 올라왔던 빅테크 종목들이 몇몇 이제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금리가 0.25%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5.25% 수준까지 바닥에서 21배가 금리가 올랐는데 그때와 지금은 사실 매출이나 이익 성장률도 둔화됐고 전망치도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이제 매겨줄 수 있는지 조금 이제 우려감이 있고 주가는 사실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사실 낙관론자마저도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잘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옵션 거래 대금이 날로 고점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풋콜 레이쇼라는 지표를 보면 상승에 투기하는 사람들이 1년 내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불장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간 또 주가가 무섭게 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단타로서는 이제 시장이 너무 이제 메리트가 높은 시장이지만 중장기 관점에선 고평가 리스크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셔야겠습니다. 고평가 이야기가 계속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CNN 비즈니스에서 나오는 탐욕 지수 말이죠. 지금 탐욕의 단계를 넘어가지고 엑스트림 탐욕,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탐욕까지도 계속 몰려가는 게 개인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자꾸 이렇게 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국면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애플 말이죠. 그 지금 AR 기기 나왔습니다. 근데 장중에 고가를 치고 좀 밀렸어요. 인기가 좀 어떨 것 같습니까? 사실 AR 기기의 흥행은 사실 제가 좀 파악하기 힘든 부분인데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뭐 이제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 정도로는 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애플의 차트나 아니면 또 애플의 뭐 매출 성장세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애플이 뭐 아까 이제 초반에 브리핑에도 말씀드렸지만 애플의 주가가 지금 거의 전고점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 그때랑 지금이랑 금리가 워낙에 너무 말도 안 되게 이제 크게 차이나는 수준까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가 지금 게다가 또 이제 차트상으로 관점에서 봤을 때 기술적 지표에서 계속 과열 신호나 경고 신호들이 지금 이제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좀 쉬어줘야 된다 이런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애플이 꺾여야지 전반적인 지수가 꺾여 왔었는데 지금 애플이 거의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장도 그간 올랐었고 만약에 애플이 여기서 뭔가 어떤 트리거가 발생을 해서 다시 하방 추세로 돌아서게 되면
전반적으로 지수도 이제 하방 추세로 돌아서는 이런 이제 국면에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애플 주가가 사실 AR 기기 요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당분간 계속 해봐야 될 그런 이제 이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애플 쪽에서 오늘 우리 시장 반응이 조금 이제 궁금해지는 국면인데요. 자, 엔비디아는 주가가 조금 400불 갔다가 밀리는 가운데 AMD 주가는 오히려 또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증권사에서 파이퍼 샌들러인가요? 목표 주가를 올린 모양인데 어떻습니까? 네, 그 파이퍼 샌들러에 따르면 하반기에 이제 AMD의 성장이 더 강세를 보일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 판매와 관련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파이퍼 샌들러 측에서 목표가를 $150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제 AI에 대한 기대감이나 개인이나 기업이나 기대감이 거의 최대 수준인 상황이거든요. 데이터로 확인을 해봐도 이제 컨퍼런스 콜이나 이런 곳에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AI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비중이 지금 거의 역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구글 트렌드와 같은 이런 빅데이터로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 AI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지난 강세장 당시에 메타버스, 아크인베스트 한창 오르고 이렇게 성장수가 달렸었던 그런 메타버스의 관심도, 그리고 2017년 비트코인 강세장 최고점 수준,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 관심도, 이 정도 수준까지 AI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거의 지속 불가능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또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먼저 올랐던 엔비디아도 좀 내리고 우리나라 관련 많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좀 내렸습니다만은 AMD도 올라가고 그리고 인텔도 올라가고 구글도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AI 관련주인데에서 좀 옥석가리기가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강세를 간 데는 조금 쉬고 후행하는 데들은 조금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 말이죠. 계속 우리 시장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테슬라 쪽으로 좀 가볼까요? 테슬라만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최근에 보니까 지난 금요일에도 그랬는데 포드, GM 다 올라갑니다. 네, 지금 거의 상장되어 있는 전반적인 종목들이 웬만큼 다 거의 다 상승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개인의 매수 관심 1순위 종목인데다가 옵션 거래도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이 좋을 때에는 회사의 개별적인 이슈와 전혀 무관하게도 시장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올라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단기 과열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는 이런 기술적 지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지금 트렌드로 봤을 때는 시장만 안 꺾이면 테슬라가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해 줄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심리가 워낙에 지금 좋은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크게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 매매랑 단기 매매를 조금 구분해서 이렇게 좀 이제 트레이딩 전략을 가져가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도 보니까 중국에서 말이죠. 시장이 아주 점유율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점점 문 닫는 데가 좀 많아지는 가운데 테슬라가 가격 공세를 하다 보니까 중국 시장이 좀 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디다스, 나이키 계속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았다가 최근에 좀 좋아지는 모습이에요. 네, 그 아디다스는 주가가 추세적으로는 상승세지만 나이키는 사실 단기 반등을 최근에 약간은 해줬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가가 추세적으로는 하락세거든요. 근데 나이키 같은 경우는 그간 기술적 지표상 과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과매도 구간에 진입해서 이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거다 이런 이제 신호들이 뜨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좋은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런 시장을 틈타서 반발 매수세,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에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가총액 좀 큰 거 위주로 저희가 많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런 것들이 주가를 좀 많이 끌고 가가지고 조금 편향된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빅테크랑 AI 테마 중심으로 뭔가 대형주들 위주로 크게 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자료는 이제 S&P 500 지수를 추월한 종목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걸 제가 이제 한 번 더 보여드렸었던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더 이 현상이 심화되고 있거든요. S&P 지수에 편입된 종목 중에서 지수를 초월한 종목의 비중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쉽게 말하면은 S&P 500에 편입된 종목이 500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50개 종목을 빼고 나머지 450 종목 정도는 지수보다 못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2000년 닷컴 버블 이후로 최저치 수준을 기록해서 거의 10% 수준입니다. 결국 이제 지수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AI 관련주나 빅테크 종목들이 대부분의 성과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닷컴 버블 이래로 이 지표가 최악의 수준까지 왔는데 보통 이게 이렇게 크게 하락한다는 건 별로 좋지 않은 신호였습니다. 시장에는. 늘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이런 신호탄이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면 작은 회사들부터 실적이 빠르게 악화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대기업은 버티지만 작은 회사들은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지수를 이기는 종목들이 점차 줄어들게 되고 막판엔 가장 튼튼한 대형주도 결국 실적이 악화되고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현재 시총이 크고 상위권인 이런 종목들이 상승률도 높고 게다가 이제 빅테크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도 원래 탄탄하고 큰데 매출도 이익도 크게 안 꺾이는 데다가 여기 AI 테마 같은 것들이 붙어가지고 지금 상승세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럴 때가 모두 이제 대형주들이 주가 방어력도 좋은 시즌이다. 이런 거를 이제 암시하는 이런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한쪽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롱 펀드들, 그러니까 사가지고 오래 들고 가는 펀드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헤지 펀드들, 너무 많이 고평가됐다고 거기다 대놓고 하방에 배팅하는 헤지 펀드들은 아마도 어디선가 지금 아주 골병이 지금 들고 있는 이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 이런 좀 우려가 들고 있고요. 자, 좀 코인 시장으로 넘어가서 코인베이스 주가가 보니까 말이죠. 이틀 연속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20%나 넘게 떨어졌어요. 코인 시장 어땠습니까? 네, 코인베이스 이슈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 브리핑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코인베이스를 기소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코인베이스가 시간외부터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이따 이제 암호화폐 브리핑하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데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서 법적 리스크가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결과가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암호화폐 산업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도 있는 이런 이슈고요. 거래소들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고 암호화폐들도 상장해가지고 자금 유치하는 이런 이제 지금까지 어떤 관행들이 다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고 기관 투자자들도 주로 거래하는 거래소인데 이 결국 이슈의 핵심은 다양한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보고 이게 국가에 등록하지 않은 증권을 너네가 중개했다 이런 취지로 기소가 된 겁니다. 이제 수년간의 법적 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이 판결의 결과가 결국 전 세계 암호화폐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져서 좀 우려감이 이제 있고요. 암호화폐 산업이 너무 커져가고 있다 보니 정부에서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이라고 하면 이 판결의 결과를 봐야겠지만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이 다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소송도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에 중요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 암호화폐 참여자들이 다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플 소송 결과에 따라서 암호화폐 산업에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주목을 했는데 이번 코인베이스 소송도 마찬가지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소송에 잘못돼 버리면 사실 졸지에 대부분 암호화폐가 주식이나 펀드 같은 이런 증권으로 분류되는 상황이 되고 세금도 그에 맞게 부과를 하게 될 거고요. 대부분 거래소들과 암호화폐 기업들이 큰 재정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전일에 급락을 했다가 다시 급락했던 부분을 전부 회복해주면서 24시간 동안 5% 수준에서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또한 탄력을 받아서 4% 이상 반등해서 마감을 했고요. 리플은 5% 그리고 도지코인은 대략 6% 정도 상승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알트코인은 1, 2% 정도 수준에서 상승 또는 하락하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플이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빅테크 또는 AI 테마주처럼 아직까지도 탄력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큰 변화만 없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트렌드가 단기적으로는 유지가 될 수 있겠다고 봐야겠고요.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거의 헤드앤숄더 패턴 내지는 하락세경 패턴으로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세가 지금보다 더 큰 강세가 나와야지만 상승 전환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고 현재는 나스닥의 질주에도 다양한 우려감 때문에 2개월 반 동안 같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래서 별로 이제 좋은 흐름은 아니어서 빨리 어떤 반등을 해주던가 아니면 하방 전환을 할 때 리스크를 좀 우리가 현금을 들고 있으면 회피를 하던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코인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노이즈가 많은데 바이낸스도 그렇고 코인베이스도 그렇고 거래소에서 이슈가 있으면은 조금 문 닫는 데도 나오고 코인 시장 조금 흔들릴 여지가 좀 있겠다 이런 좀 우려가 있네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루 쉬어가는 만큼 오늘 더 힘있게 돌아옵니다. 자, 오늘은 또 전문가의 시선으로 어떤 뉴스 분석을 해보고 또 투자 키워드까지 잡아볼까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은 이분과 함께 합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오늘은 또 수요일에 이렇게 뵙습니다. 네, 오늘 또 하루 쉬어가는 만큼 우리 팀장님께서 또 우리 시청자님들 위해서 또 꼼꼼하게 뉴스 헤드라인 챙겨 오셨는데요.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HD현대 두산밥켓 점유율 확대 힘 받나라는 헤드라인 가지고 오셨는데요. 자, 지난 월요일장에서 두산밥켓 그리고 HD현대 인프라코어도 상승이 나왔고 HD현대 건설기계까지 함께 상승이 나오는 모습 저희가 시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상승의 흐름 계속해서 힘을 받아서 이어가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 오늘 김시은 팀장님과 함께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장님 오늘 헤드라인 한번 요약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 이 점유율 확대 내용에 앞서서 중국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건설기계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확대 변경이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 쪽에서 보면은 시장 점유율이 1위에서 3위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보시면 중국 같은 경우가 3위로 하락했는데 25%에서 18.2%로 7%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시장 자체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건설 시장 중국에서의 건설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약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자국 내 수요로 인해서 1위 정도를 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보면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코로나 봉쇄에 따른 여파로 인해서 아직까지 좋지 않다.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헝다 파산에 대한 이슈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판매량 같은 경우도 보면 굴착기 판매량이 전년 대비했을 때 약 40% 넘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중국 건설기계 업체도 글로벌 순위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줌라이언 같은 경우에는 10위권 이내에 있었다가 10위권 밖으로 추락하면서 관련 부분에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이 차지하고 있던 그 점유율을 누가 차지를 했을까 하고 보면은 미국이 차지를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이번에 1위를 차지했는데 21.9%에서 26.8%로 점유율 확대를 냈고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지금 미국에서 건설 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80년 이후에 찾아온 호황기다라고 할 정도로 대호황을 맞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 부분에 따라서 미국 업체라든지 관련 부분에서 수혜를 얻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바이든 정부가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인프라라든지 특히 태양이라든지 풍력 그리고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2차 전지 공장을 세운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건설 쪽에서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더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부분을 더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중국 쪽 비중은 줄이고 미국 쪽의 매출은 늘리는 이런 방향을 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실제로도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중국 쪽에서 매출 비중을 보면은 HD 현대 그룹 쪽이 좀 중국 쪽에서의
판매량이라든지 점유율이 컸었는데 약 20%대였는데 21년에는 지금 확인을 해보면 중국 매출 비중이 한 자릿수입니다. 한 자릿수로 나올 정도로 중국 비중을 굉장히 줄였고 오히려 미국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고 특히 최근에 계속해서 주가가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두서바퀴 같은 경우도 보면은 미국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주가에 반영이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우리가 건설기계 쪽에서 가져봐야 하는 투자 포인트는 미국 쪽에서의 성장세, 그 부분에서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건설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해왔던 이 굴기가 좀 꺾이는 모습 방금 김시은 팀장님께서 화면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1위를 유지를 해왔고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좀 종식이 됐다라는 분위기로 글로벌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 굴기를 다시 한번 세워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으나 그 분야를 미국이 다시 치고 들어가는 분위기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나라는 오히려 조화를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자, 두산마켓도 뭐 사실 1월 2일부터 월요일 시장까지 61%가량의 상승폭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건설기계 쪽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자, 그렇다면 이 뉴스를 보고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투자 키워드를 잡아보면 좋을까요? 건설기계 쪽이 아무래도 수출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키워드는 수출 호조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건설 쪽을 보게 됐을 때 저는 가지고 보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국내 판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출입니다. 아직까지 건설 쪽에서 봤을 때 국내 판매 같은 경우에 미분양 흐름이라든지 레고랜드 사태가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국내 판매는 그렇게까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건설 쪽을 보게 됐을 때 해외 판매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건설 기계라든지 플랜트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실제로 5월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되었는데 물론 15개월 연속 적자가 나오고 있어요. 적자폭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계속해서 흑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는 품목들을 살펴보면 자동차라든지 양극재라든지 혹은 기계 쪽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양극재라든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야기가 많았어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1월부터 실적이 찍히고 앞으로의 매출이라든지 해외에서의 판매량이 많아지는 걸 확인하게 되면서 4월까지 주도주 역할을 했었고 자동차도 보면은 IRA 영향으로 인해서 좀 매출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인식이 많았지만 하지만 그 인식을 꺾고 실적으로 보답을 했습니다. 현대차라든지 기아의 주가 추이를 보면은 최근에는 살짝 꺾인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내내 주가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이유가 실제로 실적이 찍혔고 특히 미국 쪽에서의 판매량이라든지 글로벌적으로의 판매량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실적 베이스로의 섹터는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자동차라든지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지난 상반기 동안에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었고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건설기계 섹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실제로 실적 잘 나오고 섹터에서도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나오고 있는데 많이 언급되진 않았어요. 물론 주가 같은 경우에는 조용히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 그렇게까지 언급이 많이 되지 않았고 이미지 소모가 심하지 않았다 보니까 건설기계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매매 관점으로 보셔도 좋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실적 이야기를 해볼 텐데 실제로 건설기계 섹터 같은 경우는 1분기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1분기 매출 같은 경우를 보게 됐을 때 평균적으로 60% 이상 성장하고 있는 모습 보여줬고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했을 때 46% 증가하고 있고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 중국 매출 비중이 축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선방했다가 아니라 굉장히 호실적이 나왔다 보니까 오히려 플러스 포인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던 이면을 보게 되면은 앞서 설명했다시피 미국 쪽의 비중이 좀 있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잘 나왔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했을 때 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지금 사진을 하나 띄워보면은 건설기계 섹터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미국 쪽 수출 비중이 약 32.8%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분을 했을 때 전년 대비했을 때 매출이 약 47%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매출이 미국 쪽에서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반대로 중국 쪽의 매출을 보게 됐을 때 오히려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9%가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고 비중도 굉장히 축소가 많이 되었는데,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 중국 쪽은 약 3.7%, 미국과 대비를 했을 때 약 10분의 1 수준으로 나오고 있고, 수출액 같은 경우에도 그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의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 쪽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된다면 신규 주문 쪽에서도 굉장히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관련했을 때 전월 대비했을 때 40% 넘게 상승하고 있고, 그중에서 한국 쪽으로의 매출 같은 경우도 38%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의 실적 호조세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앞서 설명했다시피 바이든 쪽에서 인프라 투자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21년 11월에 인프라 관련했을 때 일자리법이 통과가 되었고 그 규모가 약 1.2조 달러 규모이다 보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굉장히 큰 금액이고 도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뭐 철도 굉장히 다양하게 쓰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 건설 쪽에서 건설기계 장비가 약 5%에서 7%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 본다면 앞으로의 성장세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건설기계 출하와 재고 사이클을 보게 된다면 여전히 강력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표가 한 6개월 정도 선행되는 지표인데 아직까지 이런 점을 보게 된다면 23년 굴착기 시장도 굉장히 호황기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23년부터 일자리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본다면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좋아지고 있는 미국 신규 주택 지수도 보면은 3달 연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습니다. 물론 주택 관련 지표가 고점 대비했을 때 하락세를 꺾고 있고, 그리고 20년에서 22년 사이에 성장세가 끝나고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는 건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 부분을 했을 때 주택 경기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반등하려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 거기다가 더해서 인프라라든지 관련했을 때 비주택 부분에서의 성장세는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의 건설기계 쪽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건설기계 쪽 보신다라고 한다면 내수 시장과 또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지 두 쪽을 다 신경을 써야 될 텐데, 일단 내수 쪽 분위기는 뭐 아직까지도 그렇게 크게 올라왔다라는 느낌을 받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본다라고 한다면 특히 중국보다는 미국 쪽에서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 국내 건설기계 장비 업체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지금 미국 상황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중국도 다시금 건설 경기가 돌아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쪽에서도 수혜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김신 팀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듯이 지금 계속해서 뭐 우크라 재건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으로도 저희가 건설기계 쪽 그런 기업들 주목을 해봐야 될 이유가 충분한 거죠. 네,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는데 우선 미국 외로
입장을 조금 더 돌려보면은 아무래도 광물이라든지 니켈, 리튬 이런 쪽에 있는 자원국들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아직까지 매출 비중이 그렇게까지 높진 않아요. 미국 대비했을 때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지만 앞으로의 성장성, 특히 2차 전지의 앞으로의 침투율을 보게 된다면 이쪽 시장에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직까지 전기차 침투율이 20%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앞으로 2035년 이후에 미국이라든지 유럽 관련했을 때 전기차 판매 비중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걸 감안하면은 2차 전지에 들어간 핵심 광물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수요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물론 관련했을 때 가격이 고점 찍고 좀 하락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광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주요국에서 계속해서 캐내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건설기계 특히 굴착기 관련했을 때는 수요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국내 건설 장비 수출액을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90% 넘는 증가액을 보여주고 있고 인도의 경우에도 40% 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미국 쪽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봐야 하는 시장은 지금 뭐 광물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쪽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중국 얘기를 해주셨는데 중국 쪽에서도 보면 아직까지 그렇게 좋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사실 1분기 때 우리가 기대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좀 건설 민감주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까지 주가의 흐름이 좋지는 않은 모습 보여줬는데 이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이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부동산 관련 지표들이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반등하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개 주요 도시 부동산 가격을 보면은 상승 추세 있고 2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철광석 가격도 상승 중에 있는데 그 이유가 부동산 경기가 다시 한번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에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미 2,300조 원 수준을 부동산 쪽에 투입을 하겠다. 그래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상반기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던 부동산 부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반기에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중국 경기가 좋아지게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에 더 큰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경기가 좋아지지 않게 되면서 중국 매출 비중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 조금 비중을 많이 차지한 게 있지만 다시 한번 중국이 살아나고 있게 된다면 오히려 미국과 함께 더불어서 중국,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에 더해서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에 더해서 플러스, 그러니까 더 좋아지게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옴시티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도 있긴 한데 물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섹터는 건설 기계 쪽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화가 될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첫 번째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보자면 한 2, 3주 전쯤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테마가 돌면서 중소형 건설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때 나왔던 이야기들을 보면은 실제로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웬 재건주냐? 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네. 두 번째로는 이라크 전쟁처럼 그때 가장 크게 수혜를 봤던 쪽은 미국이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수혜를 얻지 못했다. 우리나라 기업에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까라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성이 뛰게 되면서 주가는 상승을 했지만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해본다면 여전히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다 보니까 조금 더 구체화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옴시티 관련했을 때는 우크라이나 재건보다는 좀 현실적이긴 해요. 실제로 지금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현실적이긴 한데 시간 자체가
굉장히 깁니다. 장기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한 10년 정도 시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내용 같은 경우를 보게 됐을 때 조금 더 구체화가 되고 좀 실적이 조금 반영이 될 수 있는 그 시기까지 기다려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 네옴시티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내용은 불필요한 기대감이 먼저 반영되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실적 면에서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는 미국 쪽 상황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중국 쪽은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제 서서히 다시금 힘을 내줄 거라는 기대감 자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다가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까지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이 헤드라인을 보고 어떤 수혜 섹터를 짚어보고 어떤 종목들 보면 좋을지 또 김시은 팀장님 짚어주시죠. 네, 건설기계다 보니까 건설기계 쪽을 보시는 게 좋은데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세부 종목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미국 쪽 매출 비중이 높은 그런 종목군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두산바켓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두산바켓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었던 이유가 미국 쪽에서 매출 비중이 70% 정도 할애하다 보니까 관련 부분 했을 때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북미 쪽에서 공급자 우위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실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진성TC로는 눌림목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진성TC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캐터필러 향이 높다 보니까 캐터필러와 함께 커플링되는 기조가 많았었지만 최근 들어서 그런 기조는 조금 낮아졌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봐야 하는 이유가 북미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캐터필러 향 매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광물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광물 수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혜를 보고 있는 게 진성TC입니다. 소모성 굴착기 부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보게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눌림목 매수 관점을 진성TC로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밥캡과 또 진성TC 두 종목 짚어주셨는데 특히 두산밥캡 같은 경우는 잠시 후에 또 이어질 코너죠. 센티멘탈 펀더멘탈 코너를 통해서 저희가 이전부터 많이 짚어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올 한 해 1월 2일부터 지금까지 60%가 넘는 상승폭 기록을 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김시은 팀장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새로운 퍼포먼스들 그리고 기대감도 크게 자리하고 있는 종목으로서 또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오늘 특별하게 수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김시은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덟 시 반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두 종목 말씀드려야죠. 오늘은 센티멘탈로 한국콜마 그리고 펀더멘탈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LG전자 이렇게 두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센티멘탈 종목 한국콜마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보면은 전부 다 화장품 관련주죠. 이 화장품 관련주들이 상당히 계속적으로 우리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일부는 뭐 좀 올라가고 일부는 안 좋습니다. 리오프닝 관련해가지고 중국이 다시 이제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사람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은 많이 화장품을 쓰지 않겠느냐
많이 매출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건데 생각보다 이렇게 잘 가지는 않고 일부 회사만 잘 가죠. 저희가 센티멘털 펀더멘털 코너에서 계속 언급을 반복해서 드렸던 CNC 인터내셔널 계속 갔고 코스맥스도 저희가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렸던 종목이고 오늘 한국콜마는 처음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 레이더에 이제 걸린 게 지난 월요일 날 이렇게 주가가 한국콜마, 코스맥스 이 두 회사가 좋았습니다. 두 회사가 좋았는데 한국콜마는 연초 대비해 가지고 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이게 저점에서 올라가는 건가? 그래서 제가 한번 좀 다뤄보려고 오늘 가져왔고요.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이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지금 여러 실적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은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앞으로는 본업 호조가 지속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국내 매출도 올라가고 효율도 올라가고 하면서 2분기부터는 연우도 이제 이익이 기여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우는 이제 용기 업체죠. 용기 만드는 업체고 이제 한국콜마는 충진하는 회사인데 위아래 이렇게 수직적으로 계열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져오면 걷다가 이제 충진하는 한국콜마고 이게 연결이익으로 들어오거든요. 연결이익으로 들어와서 이제 연우도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개선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HK 이노엔 여기가 이제 연결이익의 과반을 좀 차지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여기도 역시 실적은 부진은 하지만은 전 부분에서 이렇게 돌아서면서 이쪽도 조금은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증권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하반기 세 가지 모멘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도 실적이 좋을 것 같고 중국 ODM 하는 쪽도 조금씩 좋아질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ODM은 오리지널 디벨롭먼트 매니팩처링이죠. 그러니까 주문자 생산 방식이죠. 여기서 한국콜마에서 연구도 하고 개발도 하고 합니다만은 일단 상표는 저쪽 주문자 상표를 달고 나가는 거죠. 그러나 제품력은 한국콜마에게 있는 거죠. 여기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상품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여기로 한국 업체들도 많이 가고 중국 업체들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한국콜마가 상당히 경기를 그나마 덜 타는 그런 회사인데 중국 ODM에서 시력이 회복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용기업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연우까지도 이제는 실적 시너지가 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주가를 보면은 연초 대비해서는 거의 옆에 그냥 있죠. 그 대신 주가가 미리 많이 내렸습니다. 근데 많이 내리다가 지난 월요일 5.9%는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누가 샀나 봤더니 외국인들이 저점에서 매수를 했네요. 외국인들이 저점에서 매수를 강하게 했고 기관도 약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분위기를 타면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뭐 올라온 게 거의 없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점을 이제 내려가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역사적 밸류밴드로 봤을 때 그렇게 뭐 떨어질 게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중하단입니다. 중하단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리오프닝 안 좋은 것까지도 다 주가에 반영을 했고 하반기 들어가면서 아까 하나증권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세 가지 좋아지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특히 해외 쪽에서 전체적으로 해외 법인들이 적자가 많이 나던 게 이제 개선세가 보일 거기 때문에 이 회사는 모멘텀이 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하반기 가면서 주가가 좋아집니다. 지금 벌써 6월 이제 초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반기 보면서 가는 거고 IT 지식들도 1분기 실적 안 좋고 그럴 때부터 제가 주가가 하반기 보면서 이제는 바닥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했는데 주가가 어땠습니까? 벌써 실적은 아주 23년에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먼저 이렇게 앞당겨서 달렸잖아요. 그래가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이 회사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이제 목표 주가들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CNC 인터내셔널, 한국콜마, 코스맥스 저희가 센티멘털 펀더멘털 코너에서 언급드린 회사만 지금 목표 주가를 빨간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CNC 인터내셔널 그동안 많이 올라서 23% 정도 목표 주가가 좀 남아 있는 거고 한국콜마 30%, 코스맥스 37%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저는 이 보라색으로 이렇게 표현한 이쪽 화장품 주식보다는
뭐 여기가 목표 주가는 더 괴리가 많다고 지금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CNC 인터내셔널은 그나마 화장품 중에서는 볼만한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한국콜마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펀더멘탈 주식도 말씀을 드려야죠. 펀더멘탈 주식. 제가 여기저기 이제 막 찾아보니까 LG전자가 이렇게 관심 종목에 상당히 상위권을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가를 제가 보니까 주가가 연초 대비해서 뭐 47% 올랐습니다. 그런데 최근 뭐 일주일 열흘 상관으로 LG전자 주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의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LG전자가 연초 대비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최근 1, 2주 사이에 아주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VS 사업본부 이쪽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좋고 관련해 가지고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도 있죠. LG 이노텍도 저 밑에서 후발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만 어땠습니까? 저희 센티멘탈 펀더멘탈 코너에서 LG이노텍 지난 2달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고개를 들 때가 됐습니다 했는데 고개를 들었죠. 결국은 고개를 들었고 삼성전기는 그냥 뭐 이것저것 고르기 힘들 때 그냥 IT 대표주, 중소형주 중에서 IT 대표주 정도로 그냥 따라가는 정도 겁니다 했는데 과연 삼성전기는 가장 후발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LG전자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자, 하이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실적을 이 회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VS본부 여기가 금년에 2,850억, 68%나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올라간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체질 개선을 이쪽에서 이끌 거다. 그리고 이 VS본부는 스마트카 시대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제 전장 부분이 점점 강해지잖아요. 과거에는 캐시카우를 했던 뭐 가전, TV 이쪽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만은 돈은 벌기는 버는데 성장세는 더디죠. 그렇지만은 VS본부는 앞으로 스마트카 시대가 계속적으로 점점 앞당겨지면서 말이죠. 이쪽에서 이익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상당히 커질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하나증권에서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쪽에서는 미국 전기차 시장 성장의 최대 수혜주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마그나 JV가 있죠. 여기는 파워트레인이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동력 전달 장치를 일체를 전체적으로 말하는 걸 파워트레인이라고 하거든요. 파워트레인을 미국의 자동차 3사에 이 마그나 JV가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전기차 성장 모멘텀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미국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유럽이나 중국 이쪽 시장보다는 좀 더뎠습니다. 근데 최근에 IRA 이런 법안 같은 것도 막 나오고 하면서 미국 쪽에 우리나라 지금 전기차 2차 전지 셀 업체들이나 양극재 업체들, 음극재 업체들 전반적으로 진출이 지금 두드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있어서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클 거다. 그걸 계속 공장을 짓는 게 그걸 이제 반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이 마그나 JV가 상당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본업 경쟁력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도 가전 살 때 삼성보다는 아무래도 LG전자 가서 보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주말에도 또 LG전자 그 매장을 한번 갔습니다만은 가전하면 아무래도 LG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캐시카우는 있다. 이런 가운데 전장 부분하는 VS 사업부에서 돈을 앞으로 점점 많이 벌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차트로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주일 열흘 상관으로 상당히 더 강하게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역사적 밸류 밴드를 봐도 조금 올라왔습니다만은 밴드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익이 더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목표 주가 괴리율 32% 말씀드립니다. 목표 주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2% 이렇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한국콜마, 펀더멘탈로 LG전자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센티멘탈, 펀더멘탈 종목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렸습니다. 자, 잠시 후 이어지는 증시 후 하루 쉬어가는 우리 시장이었던 만큼 얼마나 또 힘을 내줄지 S&P 500이 9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은 다음 날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계속해서 증시 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시장 힘내는 모습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